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6월 5일 금요일입니다. 메르스 공포가 무겁게 한반도 남단을 짓누르는 상황입니다. 공군 원사를 포함한 5명이 메르스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기존 확진 환자 가운데 1명은 치료를 받다 사망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 복지부, 여당, 야당, 청와대가 말 그대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젯밤 박원순 서울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대대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개 반박에 나섰고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도 나섰습니다. 청와대는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서 박 시장의 어젯밤 발표를 둘러싸고 관계된 사람들의 말이 다르다. 그러니까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 서울병원 의사가 밤사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상이한 점이 발견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도 박 시장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성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어서 혼란을 부추긴 만큼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습니다. 정치권의 이 광경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이렇게 옥신각신 싸울 때일까? 제발 메르스 좀 빨리 좀 어떻게 잡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지금 정치인들은 갑론을박 싸울 시간이 있는 것일까? 그 시간이 있으면 빠르게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을 밝혀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의 이 같은 이전 투구, 이제는 메르스 공포가 국민 짜증으로 옮겨붙는 상황입니다. 오늘 팟짱은 메르스 확산 공포 소식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가 오랜만에 팟짱에 출연하셨는데요.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메르스 방역 관리에 분노한 노 대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거침없는 하이킥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메르스 공포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늘은 오마이뉴스 지역 공동체부 기자들을 차례로 연결해서 서울, 대전, 부산, 경남 그리고 광주, 전남까지 성남 민심의 현장을 그대로 고스란히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의 고정 코너죠. 이택수의 여론 읽기. 오늘은 메르스 사태 이후 급락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술 한 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1688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1688 오이오이 불러주세요. 1688 오이오이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 오이오이. 이택수의 여론 읽기. 네, 한 주간의 여론을 살펴보는 매주 금요일의 고정 코너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읽기. 오늘은 메르스 관리에 대한 정부 당국의 신뢰도 조사 그리고 정례 정치 조사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이택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2달 만에 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2달간 너무 죄송했고요. 앞으로는 안 빠질게요. 네. 네. 네, 자 우선 급한 것부터 여쭙겠습니다. 메르스 관련된 조사를 하셨는데요. 정부 당국 신뢰도 조사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제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메르스와 관련한 정부 당국의 발표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응답이 10명 중에 7명 꼴인 68.3%로 나타났습니다. 신뢰한다는 의견은 25.9%로 매우 적게 나타났는데요. 새누리당 지지층조차도 39.9% 대략 10명 중에 4명가량이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응답을 했고, 나머지 정당 지지층, 새정치연합 지지층은 무려 90.9%, 10명 중에 9명 이상이 신뢰하지 못한다는 응답을 했고, 무당파층도 역시 88.8%, 10명 중에 9명가량이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10명 가운데 7명이 정부 당국의 메르스 관리 대책에 대해서 전혀 신뢰할 수 없다. 그중에서도 새누리당 지지자들은 그래도 박근혜 정부의 정부 정책을 지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조차도 무너진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층도 그렇고 60대 이상 새누리당 전통 지지층 연령대죠. 네. 불신 의견이 42.3%, 신뢰 의견이 42.4%. 이 연령대에서도 거의 팽팽하게 신뢰와 불신 의견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다 10명 중에 6명, 7명가량 이상이 50대에서도 그렇게 나타났고, 30, 40대는 아주 높게 불신 의견이 나타났는데, 네. 30대가 가장 높았습니다. 89.5%, 10명 중에 9명가량이 네. 믿지 못하겠다는 의견이고요. 네.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이 관련된 내용을 올려서 지금 기사들이 송고가 되고 있는데, 댓글들 보면 네. 주변에 신뢰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느냐라는 댓글들이 많이 있는 거 봐서는 68.3%도 좀 적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불신 의견이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금 어제 박원순 시장의 발표가 있었고, 네. 또 오늘 또 문영표 장관의 또 반론 반박이 네.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지금 나오는 쏟아지는 정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사실로 믿어야 되는지 알 수가 네. 없다. 이런 국민 정보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은 것 네, 같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이번 메르스 사태 진원지로 알려진 경기 남부 지역이 초토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대전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대전 또한 또 안심할 수 없다. 이런 그 고민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역별로는 좀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까? 지역별로는 그 광주 전라에서 가장 불신 의견이 높았고요. 73.6%가 신뢰하지 못하겠다 응답했고, 네. PK 지역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70.9.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지역 중에 하나인 경기 인천 지역이 70.5%로 역시 10명 중에 7명 이상이 불신 의견을 나타냈고, 네. 서울 67.9%의 불신 의견, 네. 대전, 충청, 세종 63.8%, 대구도 59.4%가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네, 강원도도 65.8%의 국민들이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을 밝혔군요. 자, 이렇게 정부 당국이 전반적으로 정확하고도 분명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네. 이렇게 정부 당국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해서 또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 비판이 네.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자, 관련해서 이게 정보 문제가 또 굉장히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메르스 감염 병원이나 지역을 공개하는 게 옳으냐 틀리냐 갑론을박이 거세게 일고 있는데요. 네. 이것에 대해서도 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에 조사했던 내용인데, 메르스 감염과 관련된 병원 지역을 공개해야 된다는 의견이 82.6%로 10명 중에 8명 이상이 공개해야 된다는 의견을 나타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어제 추가로 조사한 거는 네. SNS를 통해서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관련된 정보를 접근을 했는지 알게 됐는지 물어봤습니다. 네네. 57.8%가 접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고요. 42.2%는 아직 접하지 못했다는 응답을 나타냈는데, 10명 중에 6명가량은 이미 정부의 발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서 이미 감염 관련된 병원, 지역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물론 거기에는 괴담도 포함된 것이겠지만, 네. 아무튼 이렇다 보니까 앞서 설명드린 신뢰도가 굉장히 낮게 된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에볼라 사태가 네. 터졌을 때 시시각각으로 관련된 병원 또 환자의 명단까지 다 공개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반된 상황에서 SNS를 통해서 이미 많은 실제 관련된 정보나 아니면 괴담이 돌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상 정부는 정보 공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국민 대다수는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관련 정보들을 다 수집하고 취합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네. 지역별로는 좀 어떻게 분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서울, 대전, 충청, 경기, 인천 이쪽 지역이 접했다는 의견이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환자가 발생한 이쪽 중부권 이상 지역에서 접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서울이 66%, 대전, 충청, 세종이 65.3%, 경기, 인천이 63.9%, 모두 10명 중 6명 이상이 접했다는 의견이었었고요. 남부지방으로 갈수록 좀 낮았는데요. PK가 47.4%, 호남이 44.5%, 대구, 경북이 41.7%만 접했다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접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카카오톡 등 SNS를 주로 이용하는 30, 40대 그리고 20대에서 높게 나타났는데요. 네. 일단 60대 이상은 카톡을 잘 안 쓰시는 어르신들이죠. 이쪽에서는 접했다는 의견이 32.8%밖에 안 나타났고 접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67.2%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30대가 접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었는데 73.1%, 40대가 70.8%, 20대가 56%로 나타났습니다. 50대도 57%로 요즘 50대가 카카오톡 많이 또 이용하죠. 그러다 보니까 60대를 제외하고는 접했다는 의견이 이미 10명 중에 6명 가량으로 나타난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당 지지자별로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이 57.7%로 새누리당 54.2%보다 높았고요. 네. 샘플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정의당 지지층이 65.7%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지정당이 없다는 무당파층도 60.4%로 새누리당이나 새정치연합 지지층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무래도 정의당을 지지하거나 당원인 분들이 굉장히 인터넷 감수성이 높다 이렇게 또 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지지층이 아무래도 젊을 테니까요. 네. 20, 30대 지지층을 갖고 있는 정의당 지지층이 보다 높은 이 정보 접근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정례 정치조사 결과를 좀 살펴볼까요? 자, 우선 메르스 사태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됐을까 제일 궁금한데요. 이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주에 모처럼 반등해서 44.7%의 주간 집계를 나타냈는데요. 네. 이번 주 월화까지는 지지율이 괜찮았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전국 주도권을 가져가는 듯 보였는데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하고 설전을 벌였던 게 지난 6월 3일 수요일부터였는데 네. 그때부터 지지율이 좀 빠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메르스 환자가 폭증하면서 목요일 어제는 39.2%로 또 다시 오랜만에 30%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 조금 전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34%, 저희 조사보다 항상 조금 조금 낮은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데 그 낙폭을 보면 6%포인트가량 하락했습니다. 부정평가는 또 8%포인트가량 올라서 긍부정 격차가 21%포인트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저희 급락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자, 우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지역별로는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의 캐스팅 보트 지역은 계속 제가 말씀드린 바인데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이거든요. 네. PK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높아지면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30%대로 떨어지는 것이 다반사였었습니다. 네. 어제 기준에서 보면 PK 지역이 49.4%의 부정평가, 긍정평가는 36.7%, 네. 대략 한 3%포인트가량 부정평가가 높아졌는데요. 네. 지난주만 해도 긍정평가가 많았던 지역이었는데 네. 다시 부정평가가 높아지면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어제 기준에 39.2%로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이쪽 수도권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대전, 충청, 세종이나 대구, 경북 지역 정도만 긍정평가가 높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부정평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실 50대 이상, 특히 이제 60대 이상 네. 노년층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요. 네. 연령대별로는 결과가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연령대별로 50대에서 만약에 부정평가가 많아지면 역시 이 연령대가 캐스팅 보트 연령대이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 중반, 초반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네. 연령대거든요. 아직까지는 50대가 긍정평가가 저희 조사에서 어제 높았는데요. 네. 20, 30대는 뭐 대략 10명 중에 67명이 부정평가를 하고 있고요. 50대는 아직까지는 54%대 39.6% 대략 54대 40 정도로 긍정평가가 아직은 높습니다. 네. 60세 이상은 뭐 여전히
7% 대 24% 굉장히 긍정평가 높죠. 그래서 지금 뭐 대략 39.2% 지지율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갤럽이 뭐 이미 6%포인트 급락했다고 주간 집계를 발표했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 저희 일간 조사에도 이어질 텐데 이런 보도 때문에 또 밴드웨건 효과가 작용을 해서 저희 조사도 조금 더 떨어지는 곡선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지 정당에 따른 분포도 좀 변화가 있습니까? 예컨대 새누리당 지지층은 여전히 81.9%가 긍정평가를 해서 큰 변화는 없는데요. 네. 나머지 정당 지지층, 새정치연합 지지층은 92%가 부정평가, 긍정평가는 6%밖에 안 되고요. 네. 정의당 지지층도 5.7%만 긍정평가를 하고 있고 가장 이제 영향을 많이 주는 이 무당파층이 네. 67%가 부정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긍정평가가 20% 아래로 떨어져 있는 18.6%로 나타났습니다. 네, 역시 그 지금 무당파층의 지지가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갤럽이 오늘 발표한 그 부정평가의 이유 네. 결과를 보면은 소통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뭐 가장 높아서 16%로 나타났는데 그 다음이 메르스 확산 대처 미흡이 14%로 뒤를 이었습니다. 네. 지금 메르스 공포에 떠는 유권자들 앞에서 계속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당청 간에 혹은 청와대와 야당 간에 이런 설전을 보이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이 많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당 지지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지지도 이번 주는 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새누리당이 지난주에 41.5, 새정치연합이 27.9%로 마감이 됐는데 네. 어제 기준하면 새누리당이 39%로 다시 30%대로 떨어졌고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25.3%로 지난주 대비 역시 대략 2%포인트가량 떨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 중반까지는 새정치연합은 워크숍 네. 했었죠. 네네. 그래서 지지율이 좀 오르는 29% 정도까지 지난주 대비 오르는 모습을 보이다가 네. 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메르스 공포 때문에 여야 없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주 초에는 40.2, 네. 39.9 뭐 이런 식으로 대략 40% 안팎을 유지하다가 네. 수요일부터 수요일 날 많이 떨어졌습니다. 36%로 떨어졌는데 이때 청와대와 여당 수뇌부가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설전을 벌였었죠. 네. 그래서 아마 수요일 날 많이 떨어졌다가 어제는 좀 반등한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튼 지난주 대비 여야 모두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차기 야권 여야 대선 주자 지지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김무성 대표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여전히 김무성 대표가 1위를 달리고는 있는데 네. 김무성 대표도 이번 주에는 지지율이 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된 당청 간의 갈등, 거기다가 메르스 공포가 반영이 되면서 정부가 못하고 있고 또 여당도 못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22.8%로 어제 기준하면 지난 주간 대비 한 1.4%포인트 빠진 지지율을 나타냈고요. 네. 그다음에 문재인 대표인데 문재인 대표는 이번 주에 좀 반등을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떨어지면서 문재인 대표가 좀 반사익을 본 것 같은데요. 네. 워크숍 기간 중에 또 김상훈 혁신위원장을 중심으로 지금 뭔가 이 내부 기능을 다 잡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아무튼 19.6%로 지난주 18.3% 주간 집계 대비 1.3%포인트 올랐고요. 네.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3위인데 네. 지난주 대비 한 2%포인트가량 지금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지금 또 청와대 혹은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네.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메르스 관련된 발표와 관련해서 지지율이 어떤 향배로 갈지는 모르겠는데요. 박원순 시장이 조금은 이번 주 약세로 지금 돌아서 있는 모습이고 네. 반면에 안철수 전 대표가 조금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기준은 9%로 네. 지난주 주간 집계 대비 7.7%보다 좀 올랐는데요. 이번 주 아시다시피 한 라디오에 네. 출연해서 네. 대선 출마 의지를 피력했죠. 네. 그래서 보니까 주식시장에서도 테마주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었고 본인의 지지율도 아무튼 이번 주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박원순 시장 지지율이 좀 빠진 만큼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이 지금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는 김문수 전 지사가 5.5%, 네. 안희정
지사가 3.8%, 정몽준 전 대표 3.7%, 홍준표 지사 3.2%, 남경필 지사 2.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합니까? 아니면 세대를 기반으로 합니까? 어느 층에서 가장 인기가 좋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 지역과 세대를 좀 같이 보면 좀 어떻습니까? 김무성 대표의 경우에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지역은 대구 경북입니다. 이분이 네. PK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네. 또 다른 잠룡들이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안철수 전 대표도 그렇고 PK 출신이기 때문에 지지율을 지금 분산해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간 높습니다만 그다지 높진 않고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지금 40.2%로 큰 격차로 지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네. 연령대별로도 역시 60대 이상에서만 40% 이상 지지를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뭐 20, 30대는 매우 낮고 40대, 50대 이상에서는 평균보다 좀 높은 지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메르스 관련된 조사 그리고 또 대통령 지지도 관련된 조사는 또 필요하다면 또 다음 주 초반에라도 연결을 해서 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김종술입니다. 직업기자들은 국회나 경찰서 같은 곳에 출입하는데요. 제 출입처는 금강입니다. 매일 차를 몰고 강으로 출근합니다. 그래서 물고기 떼죽음, 홍산성 붕괴, 큰비 뒷기벌레와 같은 특종도 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내 주변의 불합리에 분노하고 계신가요? 오마이뉴스에서는 모든 시민이 기자입니다. 저처럼 일개 시민도 세상에 말할 수 있습니다. 시민기자로 활동을 해주세요. 혹시 장윤선의 팟짱과 오마이뉴스를 공짜로 보기 민망하신가요? 매월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10만인 클럽에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